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새면 유치 도뇨관을 제거한다. 2.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1번 소변이 새면 즉시 보고해야겠어요. 유치 도뇨관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행위예요. 요양보호사가 하면 안 됩니다. 2. 산책하는 동안에도 연결관은 잠그면 안 돼요.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꼬이지 않게 해야지만 소변이 잘 배출이 되겠죠?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수분을 먹게 해서 방광 기능을 유지한다.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대에 누워있게 한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유치 도뇨관 관리하는 방법 국가고시에 자주 나오죠. 소변 주머니를 방광보다 낮게 둔다. 소변은요, 몸에서 나온 불순물 배설물이에요. 우리 몸보다 높게 있으면요, 우리 몸을 흡수되겠죠. 역류되겠죠. 안 돼요. 항상 몸보다 아래 놓아야 되는 것이 소변 주머니죠. 소변량과 소변의 색깔을 2-3시간마다 확인한다.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요. 유치 도뇨관 한다고 못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연결관이 꺾이거나 눌리거나 꼬여있으면요, 소변이 안 빠져서 배가 아프고 불편해요. 수시로 살펴줘요. 소변이 잘 빠지는지. 아랫배가 아프다고 하면은요, 관이 꺾여있나 꼬여있나 눌려있나 소변이 안 빠지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요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증에는 물을 많이 먹어서 그 염증, 독소를 몸 밖으로 빼낸다. 문제가 생기면 보고한다고 했죠? 소변 색깔이나 소변량, 또 소변이 새면은요, 보고한다. 이런 문제까지 나왔죠?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데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통증이 일단 있어요. 옆구리 부위에 통증이 있다, 이런 거예요.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2.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4. 10도 정도의 물로 감긴다. 5.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정답은요?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이거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그럼 틀리죠. 젊은 사람들이야 저녁에 감던 새벽에 감던 상관이 없는데 대상자들은 보통 연로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저녁에 감기면 또 감기 걸리죠. 공복시, 식후 또는 추울 때 머리 감기지 않고 목욕시키지 않고요. 비교적 좀 따뜻한 낮 시간대에 감깁니다. 또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 거꾸로 어떻게 빗질해요? 이 머리, 두피 쪽에서 모발 끝으로 위에서 아래로 빗질해야겠죠? 10도씨는 좀 너무 차가워요. 따뜻한 물을 이용하여 머리를 감긴다. 적어도 40 몇 도 돼야 좀 따뜻하잖아요.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업무 영역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보고하세요. 보고.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린스로 헹군다. 2.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3. 물과 세정제를 2:1로 섞어서 사용한다. 4.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세정제를 발라준다. 5.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요, 물 없이 머리를 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린스를 헹구지 않죠. 젖은 수건으로 쓰지 않아요. 물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다 틀려요. 마른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마른 수건으로 닦아 말려준다.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모발이 너무 더럽다면 세정제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2.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씻긴다. 5.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발도 그렇고요. 몸도 그렇습니다. 두꺼워진 발톱 어디다 담가요? 따뜻한 물에 담가요. 손톱, 발톱이 노인이 되면 더 두꺼워지죠? 따뜻한 물에 담갔다가 잘라줍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담가 놓습니다. 오일이나 로션 주기적으로 발라줘요. 노인들이 피부가 가렵다, 소양증을 많이 호소합니다. 건조해서 그래요. 로션 많이 발라줘야 되겠죠?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서 모직 양말을 신겨요. 면 양말이 좋습니다. 발톱주에 염증이 있으면 보고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보고해야 돼요. 내가 막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업무 영역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돼요.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해서 각질이 잘 생깁니다. 오일 바르던지 로션 발라줘야 돼요.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2.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3.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4.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아준다. 5.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되겠어요.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하면 어떻게 이거 회음부 청결을 하죠? 무릎을 세워야겠죠? 이런 체위를 배횡와위라고 합니다.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요게 맞고요.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까는 게 아니죠. 3번 둔부 밑에 방수포 먼저 깔고 목욕수건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는다. 대소변이 이불에 묻으면 안 되니까 방수포를 먼저 깔아주는 거예요.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요. 깨끗이 닦아야겠죠. 물이든 물수건이든 이용해서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좀 말려줍니다. 분비물에서 악취가 난다? 보고해야죠. 이거 염증 난 거니까 소독제로 닦으면 되겠어요. 염증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한다. 회음부를 닦을 때는요. 전용 수건을 사용해야 돼요. 회음부는 앞에서 뒤로 닦죠? 요도 질 항문순으로 닦습니다.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는 것이 중요해요. 남자인 경우는요. 음경을 수건으로 잡고 피부가 겹쳐지는 부분까지 깨끗하게 닦아줘야 된다. 요런 것도 나옵니다.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게 도와줘야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죠.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나, 왼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다,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라,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정답은요? 임마, 건, 벗건마 요거 알아야 되죠? 벗기는 순서죠. 벗건마, 벗기는 순서는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이다. 순서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엉덩이를 들어 올린다. 바지를 발목까지 내려놓고 건강한 쪽을 먼저 벗긴다. 마비 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이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벗을 때는요. 벗건마, 건강한 쪽 먼저 그리고 마비 쪽을 벗깁니다. 무릎 모아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린 다음에 건강한 쪽 먼저 벗기고 마비 쪽 벗긴다. 입힐 때는요. 임마건 마비 쪽 먼저 그리고 건강한 쪽 이렇게 입히고요.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화장실 옆에 또는 화장실 안에 호출기를 두거나 응급배를 두어야겠죠? 휠체어에 깊숙이 앉힙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는요.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을 놓으면 안 돼요. 걸려서 넘어지니까요. 휠체어는 건강한 쪽에 대주죠. 왼쪽 편마비니까 오른쪽에 대어준다. 30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히 붙인다. 화장실 변기 옆에는 안전 손잡이 설치하면 더 안전하겠죠?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스스로 하도록 격려한다. 휠체어는 타고 내릴 때 항상 잠금 장치를 걸어둬야겠어요.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2. 배변 후 무릎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3.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4.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5.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배변 후 물유주를 닦고 바로 입히나요? 물티슈로 닦아주고 물기가 남아있으면요 건조시켜야 돼요. 침상 발치를 올리나요? 침상 머리를 올려야지 힘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되겠죠? 찬 수건으로 항문주위를 닦으면요 나오던 똥도 들어가요. 너무 차갑기 때문에 대상자가 놀라기도 하지만요. 피부와 근육이 수축합니다. 변의가 감소되겠죠? 미지근한 물을 차라리 뿌려주는 게 훨씬 더 변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5번 변이를 호소하면 즉시 변기를 데워줘야지 참게 하지 마세요. 똥도 골라요. 이런 문제도 잘 나오죠. 간이 변기를 댈 때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어, 움직일 수 없어? 자세를 어떻게 하냐? 옆으로 돌린 다음에 둔부에 변기 댄 다음에 다시 똑바로 눕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힘으로 다 하려면은요 근골격계 질환이 옵니다. 항문이 변기 중앙에 오게 한다. 앞에서 뒤로 잘 닦아준다.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아준다. 배변 후 손을 씻는다. 이런 것들 중요하죠. 침상머리 위로 올려주죠. 허리 아랫부분 무릎 덮개로 덮은 후에 바지를 내리죠. 배설 다 끝나면은요 무릎 덮개 걷어내고 침상머리 낮춥니다.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동변기 뭐예요? 의자처럼 생겨있는 변기예요. 간이 변기가 넣었다 뺐다 하는 요강 같은 거죠. 1.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2.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3.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 양쪽 발의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5.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정답은요?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어쩔 수 없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요양보호사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오는 거예요. 1. 등받이가 있는 변기가 안정적이에요. 넘어지지 않는다. 2번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큰 매트 깔아야겠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게 좋고요. 이 변기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안 넘어집니다. 또 양쪽 발가락 끝이 닿아요? 뭐 발레리나예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아야지 안정적이라는 거죠. 주변이 조금 시끄러워야 내가 뭐 방귀도 끼고 대소변도 보는데 너무 조용하면 부담스럽죠? 음악을 틀어준다. 화장지 변기 안에다 깔아준다. 이런 것들이요. 이동변기 사용 기본 원칙. 즉시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필요한 노출을 줄여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 배설 중에는 하반신을 수건으로 덮어준다.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관략근과 주변 근육이 이완되면서 변이를 느낀다. 이런 것들이 다 국가고시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여러분. 이동 변기는 매번 깨끗이 씻어 놓는다. 이동 변기통은 세척하여 본체와 함께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다면 더 좋다.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게 좋다. 움직이기 힘들어한다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방법이 없잖아요. 기저귀 사용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1.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2.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3.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4.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정답은요? 2번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기저귀를 갈 때 피부가 상처 났는지 빨갛지 났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줘요? 배뇨 시간, 배변 시간에 맞춰서 자주 살펴보고 젖어 있다면 신속하게 갈아줘야 욕창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둔부의 피부색과 상처 유무 살펴야겠죠?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주는 게 아니라 체위 변경을 실시를 해줘야 되고요.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고한다. 냄새가 새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줘요. 숨을 쉴 수 있게 조여줘야 되고요. 기저귀를 다 갈고 나서 간접 환기를 해줍니다.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